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감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장에는 공감을 하고, 어떤 문장에는 의문을 품고, 어떤 문장에는 자신의 삶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경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걸까? 왜 빨간색은 빨갛게 보이고, 왜 음악은 감정을 만들고, 왜 사랑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왜 슬픔은 가슴을 무겁게 만드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예요. 오늘은 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나는 뇌인가? 아니면 뇌를 사용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질문이 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질문인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1995년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의식 연구를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쉬운 문제 그리고 하드 프로블럼. 쉬운 문제는 이런 것이에요. 뇌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뇌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뇌는 어떻게 집중하는가? 뇌는 어떻게 행동을 제어하는가? 이것들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풀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찰머스는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고. 왜 뇌의 전기 신호가 경험이 되는가? 왜 뉴런의 발화가 나라는 느낌이 되는가? 왜 정보 처리가 의식이 되는가? 이 질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과학은 여러분이 빨간 장미를 볼 때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뇌 영역이 반응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한 가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빨간색은 그 빨간색으로 느껴지는가? 왜 여러분은 그 경험을 경험하는가? 이것을 철학에서는 퀄리아라고 부릅니다. 경험의 질감, 느낌의 본질,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 과학은 아직 이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이 거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알아요.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발견했어요. 중력파를 측정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관측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이 순간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어쩌면 인류가 발견한 가장 큰 미스터리는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류 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 결과다. 뇌가 충분히 복잡해지면 의식이 창발한다. 창발. 이 말은 부분에는 없던 성질이 전체가 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물 분자 하나는 젖지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물 분자가 모이면 젖음이라는 성질이 나타납니다. 뉴런 하나에는 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860억 개의 뉴런이 연결되면 의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우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실제로 증거도 많아요. 뇌를 다치면 성격이 변해요. 약물을 사용하면 경험이 변합니다. 알코올은 의식을 바꿔요. 뇌와 의식이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뜻일까요? TV를 생각해 볼게요. TV가 고장나면 화면도 이상해집니다. 소리도 끊겨요. 영상도 깨집니다. 그렇다면 TV가 방송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방송 신호를 받아서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알아요. TV는 수신기라는 걸.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곳입니다. 여기서 일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뇌가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의식을 표현하는 장치일 수도 있다고. 물론 이것은 아직 증명된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학 역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플랑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의식을 근본적인 것으로 본다. 물리학자 존 휠러는 관찰자가 없는 우주를 상상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질문했습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주에는 더 깊은 질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 의식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겸손했어요. 왜냐하면 의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많은 것을 모릅니다. 뇌가 의식을 만드는지 몰라요. 의식이 뇌를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 의식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의식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타나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두려운 사실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다.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니다. 나는 돈을 잘 못 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과학조차 아직 여러분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자신의 가능성을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능성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모르는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의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인지 몰라요. 내 한계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신해요. 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나는 평범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명된 결론도 아니에요. 그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일 뿐이에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 없는 물고기는 세상이 수조만큼 크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존재합니다. 물고기가 모른다라고 해서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희망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이라는 질문이 결국 삶의 질문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한계는 진짜 한계인가? 아니면 아직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의 경계선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보이지 않는 연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놀랍게도 인류는 아직 그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신을 작은 존재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어요. 함부로 자신의 미래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장 큰 미스터리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안한 사실이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한계는 진짜 한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직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의 경계선일 뿐인지도 모르겠어요. 의식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한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함부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희망적인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